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매일 저녁 6시 때 업로드되는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죠. 지난 9월 2일 서울대 역사 관련 교수 34명을 시작으로 연세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 40여 곳의 교수, 연구자 2,600여 명이 국정화 반대 선언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세대 교수를 시작으로 대학 교수, 연구자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도 동참했지요. 자, 오늘 그래서 연세대 교수들의 선언문 일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까 합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화 강행 조치에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면서 우리의 뜻을 알립니다. 김도형, 김성보, 도현철, 백영서, 설혜심, 이재원, 임성모, 전수연, 조태섭, 차혜원, 최윤호, 하일식, 한창균. 네, 이 13분의 교수님의 성함을 제가 읽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연세대라서가 아니라 이런 진정한 스승과 학자들이 있어서 명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또 학벌주의를 부추긴 건가요?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학생들 참 긍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국정국사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서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도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역사학계로 집필 거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 등 서방 유력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속보로 전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자들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서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BBC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이라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반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관심이 한국의 뜬금없는 국정교과서 소식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면서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개표 부정을 했다고 주장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뷰스앤뉴스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 때 밝혔지요. 네, 어제 질의 내용 오늘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들으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정부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침묵 모드였는데요. 오늘 아침 작전을 바꾼 것일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거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강동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김무성 대표는 언론에서 강동원 의원 발언을 더 크게 대서특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받들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우선 김용남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답게 강동원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선관위, 언론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였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만약 강동원 의원이 진정으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밖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진당 출신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대선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위터에서나 떠돌던 수준 이하 괴담을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은 것입니다. 야당 지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외면을 받아온 괴담이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지다니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동원 의원 발언은 봉숭아 야당의 잇단 괴담 중에 역사에도 길이 남을 역대급 괴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꼬리부터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연은 발언을 사전에 조율도 하지 않고 대정부 질문자를 선정했고 또 방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동원 의원을 새정연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의원들이었죠. 그 다음은 친박이면서 원내 수석 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입니다. 강동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불복으로 재선 노리는 강동원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망언한 강동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를 모독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망언의 배경은 대선 불복 발언으로 본인의 재선을 노리는 정략적 판단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척동하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혔듯이 개표 당일 각각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 국민 6만여 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하였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4,500여 명의 개표 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였으며 이 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동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전성을 입증함이 맞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강동원 발언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선 불복으로 재선을 노리는 강동원은 자진 사퇴하라. 둘째, 국민과 유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강동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께 사과하라. 셋째,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강동원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넷째, 만약 공식 입장이 강동원의 발언과 다르다면 강동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다섯째, 자진 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음을 밝혀드린다. 여섯째, 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동시에 국회 윤리위에 동사안을 해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폭탄 발언을 했네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려한다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구실 삼아서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필요하면은 일본 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필요한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차된 발언 하셨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하고, 저는 여쭤보시면 우리의 동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동의가 한국말이 좀 다르지요. 뭐 좋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 뭐 비슷하게 받아들이죠. 그게 무슨 조약이나 협정 같은 거 맺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동의하에 일본은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 뭐 일본하고 무슨 부대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습니까? 조약이나,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된 문제는 아니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포괄적인 논의보다 더 강한 게 법이죠. 변호사 출신이죠. 법이죠. 네? 협정이나 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협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자꾸 보장을 받았다. 그 구두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국가 간의 구두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한 3자 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모르셔서 이랬죠. 윤석열 장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나가서 한 번도 어떻게 맞추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역사학계에 대해서 잘못된 교과서를 선택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랄까. 지필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것들이 희생돼야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역사학자들을 비하했습니다.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은 지필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원고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지요. 홍문종 의원,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밝힌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을까요?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면 교육부가 책임을 다해서 검정을 강화하면 국정화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검인정 뒤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수많은 다른 역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인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인정의 그 내용이나 오류를 바로잡고 편향된 서술을 바로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검인정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역사를 잘못 왜곡된 시각으로 판단하고 서술하는 그런 역사책들을 이제 뭘 어떻게 조금 수술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대수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요,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정을 1년 앞당겨서 2017년에 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배경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2017년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먼저 제기한 건데 말이죠. 한편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때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자체를 채택 않겠다, 거부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정교과서는 채택해야 합니다. 예. 그건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현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학생들 앞에 갖다 놓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요. 그 권한은 일정한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거든요. 보조 자료로 쓸.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라북도의 인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냐면 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보면 말입니다. 인정도서의 사용 범위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는 그 학교에 해당되지만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만약 교육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교과서라는 이름의 자료를 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고는 쓸 수 없다. 하지만 보충 프린트물로는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프린트물은 물론이고 보충 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조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의 대응을 보면 이거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해치기 위한 어떤 다른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데요. 예. 지금 현행 형사법 어디에도 이걸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하니까 말이죠. 다운로드 수가요,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모셨습니다. 가짜 대통령이죠. 예, 미국에 계신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론 통일은 대박이다가 생활신조인 박근혜입니다. 국론 통일. 예, 그 말씀은 그야말로 유체 이탈의 진수인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쟁 불 붙여 놓으시고 미국으로 뜨셨단 말이죠. 보니까 이 몸, 즉 육체도 이탈했네요. 공항에서 김무성 대표의 고개 푹 숙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흡족하셨죠? 국론에 앞서서 당론이 드디어 통일됐습니다. 당론 통일. 김무성 대표를 용서하셨습니까? 지난번 오픈 프라이머리,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엎으셨잖아요. 또 전략공천 관철하셨고요. 얻을 거 다 얻으셨고 말이죠. 김무성 대표 고개를 푹 숙였잖아요. 용서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는 없을무, 소리성, 무성했습니다. 아무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른 역사의식으로 진리와 정의의 말을 김무성 대표에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 대선 주자로 유효합니까? 대선 주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배신자에게 제 퇴임한 이후에 안위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무성 대표와의 당론 통일, 그 이전에 친일파 자녀의 입장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이익이 통하잖아요. 아버지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저 싸우는 거 못 봤습니까? 최동욱 빤스 벗긴 거, 이정희 고년 길거리로 나앉게 한 거, 한명숙 감옥 집어넣은 거, 유승민이 정치 인생 끝낸 거 못 봤냐고요? 저하고 싸우고 싶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 보니까 검찰총장, 야당 정치인, 또 여당 원내대표, 다 우리 사회에서 한몫하던 분들인데, 이분들 싫다고 그렇게 이분들을 내치면서 국론 통일한다는 거는 언어 도단 아닙니까? 언어 도단? 언어 도단은 무슨 단체입니까? 혹시 종북단체입니까? 종북하고 통일하면은 적화통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시절에는 국민통합 대신에 국민총화라는 말이 자주 나왔지요. 그게 이런 의견, 저런 입장 다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통합 또는 총화가 아니라 반대파들 입 닥쳐라, 통합에 저해되면은 조져버릴 것이다, 이런 뜻 같아요. 맞죠? 사회자, 네가 청와대 대변인 해라. 응? 딱이다. 대통령님, 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대통령님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 때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배우 강동원이가 언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강동원이가 그런 종북 발언을 했단 말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황교안 전도사에게 제가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사형수로 만들라고. 영화 우생순 찍었을 때 사형수가 뭔지 체험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생순이라고 하셨습니까? 우행시 아닌가요?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씨발. 야, 내가 우생순이면 우생순이야.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내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포라는 새끼는 전부 종복 새끼야. 아이고, 제가 잠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국론 통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정교과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국정교과서 안 쓰겠다는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요. 교육부 차관시키면 되겠죠. 지금 교육부 차관도 원래 국정교과서는 후진국에서나 쓰는 후진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차관시켜주니까 국정교과서만큼 좋은 게 어디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면은 공론 통일이 되겠군요. 하여간 미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미국 가셔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한테 기술 이전을 받도록 협상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술 이전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 신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잘 열심히 보다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말하자면 확실한 대안이 좀 더 소통하면서 혈맹 관계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곧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돈가스, 비우가스, 생선가스,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거 대접하면은 확연히 소통이 쉬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가짜 대통령이라니요?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인터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돌아갈 때는 국정교과서로 대동단결해 있어야 돼요. 안녕. 공화국 논평.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거사일을 상징하듯 51.6%로 당선되신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선된 강동원 개새끼의 부정개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들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어렵게 길들여 놓은 야당에서 여전히 국론 통일을 거역하는 개소리를 일삼는 자들을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사도세자가 들어간 뒤주처럼 투표함에 집어넣어서 죽을 때까지 봉인시키는 것과 진배없는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강동원은 투표 시간에 개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고 개표 선언 이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미 다 지난 일을 갖고 시비를 걸면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이미 당선증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낙장불입 정신이 국가 시책이자 통치 철학인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욕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진박은 통합진보당이 정의당과 갈라질 때 탈당해서 안철수 편에 섰던 강동원이지만 이석기 친구로 엮어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은 강동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했던 말이지만 내란범으로 취급해서 1979년 YH 사건과 관련해서 박동지의 아빠를 열받게 했던 김영삼처럼 국회에서 내쫓아 역적의 말로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만천하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표 부정을 문제 삼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박근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 때문에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